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객기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나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아시아계의 어머니와 미군이셨던 아버지의 결혼으로 태어난 혼혈로 항상 활동적인 성향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을 갈지 군인으로 진로를 틀지 고민을 하던 중 미군에 입대하면 군에서 연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아 저는 4년여간을 미국의 에어포스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공군은 세계 각지에 있으며 한국에도 큰 베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근무는 하지 못하여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상상치도 못했던 즐거움과 발전이 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에 의아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아시아계 출신의 어머니도 항상 한국이란 나라를 칭찬하셨고 저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나라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저는 군 생활 중 비운의 사건을 겪은 후 군에서 퇴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군에서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연루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군에서 퇴직한 후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예전의 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게 알기 위해선 오랫동안 여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로 여행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어릴 적부터 동양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들의 문화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을 주었기에 혼란스러운 제 감정을 정리하기에도 제격일 듯 싶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그 다음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동양의 문화가 가득하고 사람들도 특색이 있어 꽤 매력이 있는 나라들이다만 제가 기대했던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공유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우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또 일본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곳이었고 중국은 뭔가 민족성이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마지막 여행지인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사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실망이 조금은 있어서 기대를 낮추고 오게 되었죠. 오래된 여행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감에 비행기에서는 내리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됐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첫인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를 찾으면서 주변 한국인들을 보니 각양각색의 패션과 개성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한국의 색깔이 가득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 저를 매료시켰고 그리고 공항 안에서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공항버스를 타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유창한 영어와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도움을 주었죠. 사실 일본도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긴 하지만 영어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어 소통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와 서비스 모두 뛰어난 한국인 직원의 환대와 친절함에 적게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에는 근처 카페에 들러 우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숨을 좀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 내부에 있는 의자의 배낭이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냥 두고 간 건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훔쳐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국에선 덩그러니 있는 가방이나 캐리어는 테러로 간주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경찰 정신으로 가서 가방을 조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 끝에 저는 미국에서 하던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공항 직원에게 가서 저 가방에 테러물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금 전까지 여기 가방 주인분들이 계셨는데 잠깐 두고 어디를 잠시 갔나 봐요. 걱정 마세요. 이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직업의식이 없는 건가 싶어 그 한국인 직원에게 실망을 했죠. 그런데 몇 분 뒤에 어디선가 교복을 입은 여자 학생들이 까르르 웃으며 나타나더니 그 의자로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가방을 등에 메고는 장소를 이동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그 여자 학생들을 의심한 거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가방 주인이 당신인가요?
훔치려는 것은 아니죠? 라고요. 영어로 물어보니 제 말을 듣고는 그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이거 저희 책가방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무거우니까 잠시 두고 간 거예요 라고 하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는 여자 학생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챙겨야 돼요. 이러다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며 충고를 해주었죠. 그러자 그 여학생은 걱정 말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어떤 물건을 놓고 가도 함부로 가져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쿨하게 떠나버렸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다시 공항 직원에게 가서 물어보니 한국은 기본적인 의식 자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공장소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차 안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10분만 비워도 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꽤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도둑을 제대로 찾아주지도 않아요. 그저 물건 주인의 책임으로 간주하죠. 근데 한국은 미국에만 익숙했던 저에게 있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공항버스를 타러 갔는데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공항버스 라인 앞에 캐리어들이 줄지어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었으면 그냥 훔쳐간다고요. 알고 보니 캐리어로 줄을 맡아놓고 잠시 어디를 다녀온 거 아니겠어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첫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에서 완벽한 여행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애초에 마음을 정리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떠났던 동양 여행이었는데 저는 그 목적을 한국에서 가장 잘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한중일 세 국가 중에 의사소통도 가장 잘 되었고 저와 잘 맞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나라 자체의 분위기도 좋았고요. 요즘 제 근황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